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 얘기였는데 올해는 또 금기어가 되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추석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한 결과 2위가 주식, 부동산 등 투자에 관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하락장에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자, 이제는 정말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주 고환율 여파로 코스피가 2,400선 재차 무너지면서 조금은 아쉽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됐죠. 자, 이제 연휴 이후를 준비해야겠죠. 네, 긴 휴식기를 마치고 국내 증시가 다시 기운을 내서 상승세를 펼칠 수 있을지 시장 전망은 물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보름달처럼 수익으로 꽉 채워드릴 5스타 핵심주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불안한 등락을 이어갔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는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치솟는 환율로 증시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달러원 환율이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여파로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돌파한 것은 2002년, 그러니까 6월 이후니까는 한 20년 전 얘기네요. 달러 초강세, 유로 초약세로 페러티는 깨지고 또 엔화, 위안화, 원화 모두 약세를 갖다 기록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또 국제수지 악화, 에너지 가격 급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등 결국 러시아가 가스를 재공급하거나 글로벌 리스크가 호전돼야만 강달러가 좀 누그러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원화 환율도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달러를 벌어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의 외환 보유액까지 계속 감소가 되면 투자된 달러가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에요. 중국도 강달러의 환율 방어하느라고 지급 준비를 2% 인하로 예고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대책 또한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지금의 환율 급등이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풉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하고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약세의 원인은 사실 미국이 가장 강한 긴축을 하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움직이고 반대급부로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은 지난달 환율 급등 시기에는 주식을 사들였지만 9월 들어서는 태도를 바꾼 듯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매매 향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외국인들은 16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딱 2개월간 6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순매수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조 1천억 원 정도를 갖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순매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걸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강달러가 이제 누그러지면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가스 공급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지 강달러도 주춤해지고 또 빠져나가는 것도 덜 할 텐데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형성이 되면 순매도에서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점이 바로 13일 날 연준에 나오는 CPI를 갖다 보고서 나오는 금리 인상 결정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환율 상승 속도면 1,400원 진입은 시간 문제고 1,500원대까지 올라갈 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월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 높은 상황이죠. 예,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강달러 기조가 조만간 꺾일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9.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약세로 가는 유로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57% 이상 차지하는 유로화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달러 강세가 꺾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정책도 9월 FOMC 이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달러도 긴축 정책 약화에 따라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FOMC 이후 달러는 꺾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리고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9월 이벤트들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 13일이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떨까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9월 13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8%대 초반 수준 네네.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측정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약간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CPI 지수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된다 한다면 코스피에서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반등 정도, 요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세 번째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상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갖다 진행한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밑을 파고들기보다는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반전의 실마리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많은 분이 추석 이후에는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보통 명절 전에는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 또 이후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명절 전에는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네. 따라서 명절 전에 정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석을 마치고 오면 13일 바로 가장 중요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추석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김영구 대표님은 상승에 한 표를 주셨네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기정사실화된 내용들을 놓고 지금 주가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미국 지수도 우리 지수도.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논리가 생겼고 그것에 따른 반발 매수에도 일단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3일이 고비니까 13일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4일 날짜입니다. 네. 그럼 14일 장세가 그것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더 나올 악재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횡보 내지는 반등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의 지지 라인을 본다면 미국 지수는 31,00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고요. 네네. 그 이하를 안 내려간다는 거죠. 나스닥 지수도 11,500포인트 선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거래소 증시도 7, 8월의 상승폭의 하프 자리인 2,350, 2,300 요 사이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보여져. 떨어진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반등이 들어온다는 거죠. 코스닥 지수도 75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자리니까
요번 그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빅 스텝이 됐든 너무 떨지 마시고 그 자리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익은 대표님은 횡보장세 예상하시나 봐요. 네, 뭐 8월 13일 8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8.7%로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예상치처럼 7월 소비자 물가보다 조금 높은 8.7%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빠져나갔던 자금이 정시로 들어오더라도 사실 9월 22일 FOMC에서 0.75%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시장은 9월 22일 FOMC까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9월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11월, 12월 FOMC에서 금리가 9월보다는 낮게 인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9월 FOMC 이후부터는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현금 확보 30에서 50% 정도 기본적으로 해놓고 네. 그다음에 장세 중에서 어차피 개별 종목 장세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우량주들 들어가서 지금 수익 안 나와요. 그러면 개별 종목 중에서 재료가 있든가 실적이 좋든가 아니면 패턴이 좋든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단기적으로 깔끔하게 매도 치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으로서 계속적으로 현금을 돌려야 되는 장세입니다. 종목 선정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선별에 거의 그냥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 주목할 투자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 역시 9월 들어서 이탈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순매도, 순매수 상위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매도 종목을 보면은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외국인 매도세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신저가까지 하락한 상태인데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5만 원대로 내려앉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매수에 네. 대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5만 전자가 되니까는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바로는 못 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쌍바닥에 저점을 찍느냐 아니면 그걸 다시 한 단계 깨고 저점을 만들고 신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주느냐 하는 건데 가짜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말고 자꾸 네. 물만 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전환되는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면 강달러 기조에도 외국인이 적극 매수하고 있는 종목 1위는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매수 행보로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MSCI 추정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 2위, 그리고 비중은 어제 기준으로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종목 내에서 보면 뭐 10위권 밖에 있고 비중도 2% 이하입니다. 따라서 MSCI 추정 펀드는 계속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면서 2위까지 계속 추가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8일 대량의 보호 예수 996만 주가 나오고 더 이상 나올 보호 예수 물량이 없습니다. 이 또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역시 눈에 띄는데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날 때 또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1달러당 1,100원 받을 때하고 1,300원 받을 때하고 확연히 틀리죠. 20%의 영업이익이 뛰거든요. 그러니 확실한 수혜주로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북중미나 유럽 시장에서 해외 판매가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서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형주들, 우량주들은 안 된다 그랬지만 기아와 현대차는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어차피 달러 강세가 계속 기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벌어들이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추가한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 하나씩 선정해 보도록 할까요? 현기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좋게 보시네요. 현기차는 기본이고요. 네. 현기차가 약간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기차 바로 아래에 있는 차 부품주들이 있어요. 네, 자동차 요즘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화신, SL,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불어서 현기차와 함께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은 대표님은 LG에너지솔루션. 네, 사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뭐 판매량 순위 10위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3개, 중국이 6개, 우리와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중국에게 좀 밀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비중이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 비중이 24%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중이 14.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미국이 최근 발표된 인프라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한 대를 살 때마다 $7,500,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1,000만 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매우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전기차에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전기차가 북미에서 조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 보면 주요 부품을 50% 이상, 2023년입니다.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10%씩 증가해서 100%까지 북미에서 생산된 주요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벌써 미국에 진출이 해 있고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장 경쟁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의 공장 설립 발표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한 대표, 나연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코스모화학입니다. 계속되는 하락장에도 코스모화학의 주가는 거침없는 상승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만 7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죠. 네,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좀 관련적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사용 배터리 산업 육성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재사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이제 35년에는 14년 대비 20배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부도 5일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기아가 독일 업체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전체적인 모멘텀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시장 대비 성일하이텍, 세비킨과 더불어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모화학이 계속해서 상승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엇갈렸는데요. 먼저 나연우 대표님은 너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2차 전지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신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수는 한 템포 늦춰서 진행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 역시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정책 모멘텀은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좀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 시에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주식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는데 이 두 분 모두 폐배터리 관련주에 집중하면서 또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 보여주셨잖아요. 네, 시장을 앞서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2달 전부터 방송에서 폐배터리를 강조드렸습니다. 대장주 성일하이텍, 세비캠을 상장 초기부터 적점 맥점에서 수차례 공략을 했고요. 세비캠은 6만 7천 원에 공략해서 180%, 성일하이텍은 8만 5천 원에 공략해서 100%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허 대표님은요? 네, 최근 그 관련주가 말씀하신 대로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그리고 이지트론릭스 이 네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중심으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네, 잘 나가는 폐배터리주를 이제라도 매수해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내가 사면 꼭 그때부터 하락하는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또 망설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좀 정책의 지속성이 좀 연계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통합 관리 체계까지 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이 좀 지속되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보다는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들의 이제 호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에 이미 1차 상승 파동은 이제 완료된 국면이기 때문에 후속주보다는 주도주군 중심으로 가격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한화솔루션입니다. 최근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야말로 핫 종목인데 이번 주도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와 함께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메탈 실리콘과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한화솔루션은 골든벨을 울리면서 이후 뜨거운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야, 이 한화솔루션 골든벨이 또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서 태양광 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미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또 유럽연합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자립화 또 여기에는 또 중국 경기부양책인데 이 부양책 내용 중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또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이슈로 해서 좀 대안 성격으로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가격 조정 시 접근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는 5만 원부터 47,500원 정도 지수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등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이 생각하는 핵심 섹터는 뭘까요? 확인해 보죠. 네, 두 분 모두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선택해 주셨는데 섹터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양광 풍력 중심의 이제 신재생에너지인데 일단 태양광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S에너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역시 풍력은 CS베어링, 대명에너지, KPF 중심으로 좀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이제 CS베어링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모두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이번 지수 조정을 통해서 CS베어링 매집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간 외국인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11,000원부터 1,5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재매집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요? 네, 저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은 앞으로 필연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에너지 대란의 수혜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2조 4천억을 투자해서 미국 폴리실리콘 기업 REC 실리콘을 인수했습니다. 올 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급 안정성 또한 확보한 상황이고요. 100% 물량 확보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안정성을 갖고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3년에 그 공급이 500기가와트로 예상되고 있고 수요가 300기가와트 정도로 이렇게 공급 과잉 상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셀 모듈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공급 과잉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내년 2,600억 가량 세제 혜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 공급 안정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차세대 태양광인 페브로스카이트 개발 사업을 투자 확대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이번 주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아 주가는 빨간불을 켜면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게요. 네, 호실적과 이제 환율 효과 영향을 좀 좋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호조인데요. 기아와 현대차가 8월 글로벌 시장에서 약 57만 5천 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기아는 해외와 국내 판매 모두 합쳐서 각각 약 13%, 1% 증가를 했는데 두 번째는 역시 또 환율 효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년 만에 1,380원까지 돌파한 위치입니다. 수출이 주력인 점을 고려했을 때 환율이 오를수록 좀 수혜 기대감은 계속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도 18일부터는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장기 좀 저항으로 형성했었던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도 다시 재장악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동안 쉬어가는 듯했던 기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페달 밟을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고환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약 5천억 가량의 그 환율 효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3분기 역시 2분기보다 환율이 내리지 않고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도 환율 효과 가져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생산량 회복에 따른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달 생산 목표치의 97%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자동차 판매사가 미국 딜러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2분기 기아차 인센티브가 대당 $600였다면 지금 3분기는 대당 $450로 내려갔습니다. 경쟁사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인센티브가 대당 $1,000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인센티브가 내려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팔리는 인기는 기아의 미국 인기 차종인 텔룰라이드가 재고가 7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 적정 재고가 2-3개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짧은 재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분기 기아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기아와 함께 현대차 역시 환율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상승 기대감 키우고 있는데요. 만약 둘 중에 꼭 하나를 투자를 해야 한다 하면 두 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두 종목 중에 굳이 고르자면 네. 현대차를 고르겠습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차는 뭐 형동 성격으로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구도도 비슷한데요. 이왕 고른다면 저는 대장주를 고르겠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저 역시 이제 현대차인데 그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수급이라든가 추세는 모두 두 종목이 동일한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좀 단기 기준으로 해서 좀 탄력성이 높은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자동차 부품 섹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신, SL, 아모그린텍 정도가 탑픽 종목인데 화신은 7월 15일 MTS를 통해서 9,7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7일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파동상으로 3파동 시세의 초입 구간이라서 11,000원 아래에 눌림목을 주면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이익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최근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처 찾기가 쉽지 않죠. 자, 1타 강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네.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믿을 건 결국 뭐죠? 정답! 당연히 실적이죠. 네, 맞습니다. 실적은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로 불리고요.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소형주 실적 매매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형주의 경우에 실적이 중요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슈 또 테마로 움직이는 영향이 크지 않나요? 네, 이슈와 테마로도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슈와 테마로 단기 상승 후 조정받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실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은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호실적주들이 단기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닐 테고 실적을 겸비한 똘똘한 중소형주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큰 기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채가 적은 기업입니다. 부채가 많을 경우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기에는 더더욱 부채 많은 기업은 피해야 됩니다.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준 또 뭘까요? 예, 다음 기준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입니다. 사실 기업은 성장을 할 때 크게 상승을 합니다. 같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즉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은 성장한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이 정도라면 저도 쉽게 중소형 실적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매매 팁도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 매매 팁은 시가총액 나누기 갈로 열고 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3 갈로 닫고입니다. 사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분기 영업이익은 3개월 영업이익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 나누기 연간 영업이익으로 보시고 이때 10 정도 나오면 적정주가, 6보다 낮게 나오면 초저평가입니다. 참고적으로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죠.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영업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가지고 저평가를 구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만의 중소형 실적주 매매 기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실전 사례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소형주 실적 매매법 실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2월 18일 필살기를 통해서 핵심주로 설명을 드린 종목 T플렉스입니다. T플렉스는 무엇보다도 호실적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T플렉스는 자본 총계가 1,448억, 부채가 643억,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많으면서 첫 번째 기준을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6억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때 16억, 250% 증가하면서 두 번째 기준도 만족을 했고요. 이때 실적 발표했을 때 시가총액이 1,07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070억 나누기 56억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7, 6보다도 낮은 저평가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를 만족했습니다. 이야,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했던 T플렉스. 그렇다면 이후 주가는 어땠나요? 네, 올해 상반기 때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하지만 T플렉스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T플렉스 일봉을 보시면 T플렉스 2월 10일 4분기 실적이 발표 후 약 한 달 만에 8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호실적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호실적주들은 한번 상승을 하면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소형 실적주를 찾아서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3월 4일 제가 필살기를 통해서 방송에서 핵심주로 설명드린 황금 ST입니다. 황금 ST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자본 총계가 3,325억, 이때 부채는 990억, 자본 총계가 부채보다 훨씬 큰 기업이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123억, 작년 4분기 80억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시가총액이 1,460억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460억 나누기 123억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2.9, 6보다도 훨씬 적은 초저평가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겠죠? 네, 황금 ST 일봉을 보시면 2월 25일 실적 발표 후 단기간에 40% 상승을 했습니다. 호실적 종목은 추세적으로도 상승이 나오지만 황금 ST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특히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호실적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익은 대표님의 중소형 실적주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의 투자에서 정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또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카카오톡에서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먼저 다음 주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주 대응책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추석 이후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추석 연휴 마치고 오면 13일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서 9월 정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인 8.5%보다 낮게 나온다면 다시 9월 20일 FOMC에서 0.5% 금리 인상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고 우리 시장은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일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8.5%보다 낮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낮게 나온다면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으로는 현재 중소형주가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을 매수 후 목표가를 짧게 잡으면서 빠른 매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 종목 만나볼 차례죠. 먼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칠 적토마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올라타야 할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핵심주로 선정해 주신 이유 들어봐야겠죠. 네. 양극재의 탄생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기업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에 특화된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드려보죠. 막강한 자회사의 IPO 이슈가 있습니다. 즉 자회사의 가치들이 엄청난데요.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적정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2023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기업인 에코프로 CNG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 AP나 에코프로 GEM 적정 시총이 한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비상장 기업들과 함께 에코프로 BM의 상장 기업까지 실적이 그야말로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폭발적인 실적과 유보율입니다. 지금 실적이 나타난 것이 2022년 매출이 4조 7,200억, 영업이익이 4,800억 정도에 이르릅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865억이었습니다. 즉 무려 1년 만에 5배의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2026년까지의 목표 누적 매출액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5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매출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생각하시고 유보율 쪽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한 1, 2개월 전만 해도 9,297%였는데 지금 한 500%나 급증을 하면서 9,7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보율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투자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적토마 패턴. 2021년에 이 종목이 11월 8일 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5만 7천 원. 그때도 추천을 해서 이 고점에서 팔긴 팔았던 제대로 된 수익 종목인데 지금 9개월이나 지나면서 하락 조정을 거쳤고 무려 그 고점 대비 10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점 만들고 나서 상승 전환을 하는데 이건 거침없는 적토마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단숨에 6만 5천 원 그 저점에서 12만 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실적, 자회사 IPO 이런 모든 것들을 걸음 삼아서 추세적인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 본다면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11만 3천 원 사이에 1차 매수를 해주시고 만약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10만 5천 원까지도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 목표치는 13만 원, 수익 목표치는 14만 원, 단중기 목표치는 15만 원과 사실은 직전 고점인 15만 7천 원, 그 돌파까지도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상승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5스타가 엄선한 다음 주 라이징 스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죠. 최근 시장의 대세로 주목받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그 가운데 상승 준비를 마친 히든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지트로닉스였습니다. 다음 주 핵심주로 이지트로닉스 들고 오신 이유도 전해주시죠. 네, 이지트로닉스는 전력 변환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 수소차, 5G,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성장 산업의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 인버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인버터는 전력망 또는 배터리 등을 통해서 공급하는 직류를 활용 가능한 교류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는 이런 전력 변환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내 상용되고 있는 버스 제동용 인버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해외 고객사까지 증가될 전망으로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또 수소차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지트로닉스의 투자 포인트는 폐배터리 관련 중추적 기능 기대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에는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지트로닉스는 이 중에서 폐배터리 밸런스 조정 기술을 통해서 폐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이후 양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서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의 또 관련 지원 정책 발표 그리고 또 기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도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 준비입니다. 친환경차, 폐배터리 등 시장 주도 섹터 관련주로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전환 후에 8월 한 달 정도 16,000원의 전후 지지력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00원 돌파 시 2만 원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탄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목표 매출도 316억 원을 잡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장은 좀 자신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매수가는 15,850원부터 15,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추석이지만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수익다운 수익은 누리지 못한 채 피로감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추석으로 주식시장도 모처럼 휴식기를 맞은 만큼 연휴 동안 푹 쉬면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다음 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힘차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At a bar in Northside is where we all were last night. Somewhere too loud to hear ourselves. And just then, I heard something entrancing. I couldn't stop myself from dancing.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